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창조 경제 여고생도 존재합니다. 최근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고의로 HIV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여성에게 고의로 HIV를 퍼뜨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에서는 일본만큼 좋은 가게가 없으니 그냥 놀자고 생각했다면서 HIV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다. 이왕이면 더 많은 일본인에게 HIV를 퍼뜨리자고 마음먹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독에 이어 이제는 AIDS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일본입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 지하철에서 황당한 방송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도쿄 신주쿠역의 JR 살교선 승강장에서 나온 한 영무원의 안내방송으로 열차 앞쪽에는 치안이 많으니 치안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승객은 반드시 뒤쪽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역 안에 방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치안도 많이 계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커다란 논란이 나왔습니다. 철도 회사가 치안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알아서 피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데다가 황당하게 치안에게 계신다 라는 높임말까지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일본에서는 정말 황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3년 현역 소방관 2명이 AV에 출연한 것이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AV 출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출연했고 50회 이상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소방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습니다. 회당 출연료는 1만엔, 하나 약 10만 원을 받았고 영상에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방서에 시민 1동이라고 쓰여진 고발문과 DVD가 날아와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정말 독특함으로 승부에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성지 아키하바라에 탄생한 모에치과 진짜 실력. 일본에서는 메이드 치과도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아키하바라의 오타쿠 원장이 스태프들에게 메이드 복장을 입혀 화제가 되고 있는 치과가 오픈했습니다. 자신 역시 오타쿠라고 말하는 원장은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치과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병원 스태프에게 메이드 복장을 입힌 것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현재 스텝은 12명으로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치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스텝은 사무나 양치 지도 등 자격증이 필요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메이드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기능성을 요구하면서 최대한 귀여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된 맞춤형 유니폼은 커다란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메이드복을 입고 일하고 싶다며 스텝의 응모가 쇄도했고 이런 독특한 복장으로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병원을 열고 있고 밤 11시까지 진료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타쿠의 나라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 치과는 아프고 싫은 이미지가 어렸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은 좋다. 치아는 정기적으로 클리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느낌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반년에 한 번이라든지 제대로 구강 내를 클리닝하자는 생각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꼭 힘내길 바란다. 집사 버전의 클리닉도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집 근처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실제로 가봤어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고 유니폼도 귀여워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이상한 느낌의 치과였지만 치과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것부터 통원을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도 해주는 것 같아서 다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창조 경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여고생도 있습니다. 소년원 샌리츠 카나노가 밝히는 놀라운 과거, 학대와 JK 비즈니스. 일본 아이돌 샌리츠 카나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 기사로 놀라운 사연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샌리츠 카나노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어릴 적 방치되다시피 하며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는 왕따를 당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10대 초반 때부터 도둑질, 사기 등에 손을 담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JK 비즈니스에 눈을 뜨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JK는 조시코세의 약자로 여고생을 의미합니다. JK 비즈니스는 여고생을 이용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옆에서 함께 잠만 자는 서비스 등 무엇이든 여고생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의 파파카츠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JK 비즈니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2016년 유엔은 일본 정부에게 JK 비즈니스를 즉각 중지하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샌리츠 카나노는 고1 때 자퇴를 하고 본격적인 JK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전설이 됐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자퇴, 스스로 JK 비즈니스를 시작해 빠져들었다. 거리에서 스카우트한 여고생에게서 백엔, 균일가루 팬티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한 장 8,000엔에 아저씨들에게 팔았어요. 월 100만엔 이상의 매출은 당연했고 월 300만엔을 벌었던 적도 있어서 더 대담해졌어요. 어릴 적부터 돈 문제로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봐와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생각이 근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뭔가 특별히 갖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당시 가끔 벌어들인 돈을 엄마 지갑에 몰래 넣었거든요. JK 비즈니스는 10개월 만에 끝난다.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고 그대로 아동상담소의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그리고 중등소년원에 수용됐다. 16살의 겨울이었다. 자퇴한 여고생이 조직적으로 팬티를 팔아 한 달에 3천만 원까지 벌어들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샌리츠 카나노의 일화는 전설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